남편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어. 제 귀에 들린 것은 아내가 가정부에게 털어놓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66세가 됐는데도 남편은 거기가 너무 크고 여전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아내의 목소리. 위스키 잔을 든 제 손이 떨렸습니다.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가정부 유나 씨에게 아내는 우리 부부의 가장 은밀한 비밀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연히 엿들은 그 대화가 우리 집 가정부와 회장인 저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이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건설회사를 30년 넘게 경영하면서 수많은 난관을 헤쳐왔지만 정작 제 가정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박진우 우진건설 회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성공한 사업가죠. 넓은 저택, 안정된 재산, 존경받는 사회적 지위.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저는 그냥 외로운 한 남자일 뿐입니다.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40년을 넘었습니다. 전직 발레리나였던 그녀는 55세의 무대에서 은퇴했지만 여전히 우아하고 품위 있는 여성입니다. 고든 자세, 부드러운 손짓, 맑은 목소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완벽한 부부겠죠. 명절이면 가족들이 모이고 사업 파티에는 함께 참석하고 겉으로는 금슬 좋은 노부부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근 6개월 전부터 우리는 각방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내가 방을 따로 쓰자고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어.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우리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고 아내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이제는 정말 힘들어. 보통 이 나이면 그쪽 능력이 떨어진다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30년 넘게 현장을 뛰어다니며 단련된 체력,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덕분에 건강검진을 받으면 의사들이 놀라워합니다. 회장님, 40대 남성 못지않으십니다. 자랑스러운 일이었죠. 사업에서도 골프장에서도 모든 면에서 젊은 사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아내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저는 그쪽으로 왕성한 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은 기본이었고 한 번 시작하면 오래 지속되는 편이었죠. 20대, 30대, 40대를 거쳐 50대가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따라와 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5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좀 힘들어. 다음에 하면 안 될까?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아. 아내의 거절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체력도 떨어지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전했고 그 차이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침실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고 아내는 몸을 돌렸습니다. 여보, 일주일에 3-4번은 너무 많아. 나는 한 달에 1-2번도 버거워.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 달에 1-2번? 저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무리하게 하나? 무리한 게 아니라 당신이 너무 왕성해. 66세가 된 것 같지가 않아. 그게 나쁜 건가? 나쁘진 않지만 나는 감당이 안 돼. 크기도 크기지만 시간도 너무 길고. 그 대화 이후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66세에도 정정한 게 죄가 되는구나. 씁쓸했습니다. 사업에서는 성공의 원동력이었던 제 체력과 집념이 가정에서는 아내를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다니. 그 후로도 몇 번 더 시도했습니다. 한 달에 2번 정도로 줄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표정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짚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정형외과에 다닌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골반 근육이 약해졌대요. 아내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아내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6개월 전 아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여보, 방을 따로 쓰면 어떨까? 충격이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부부가 각방을 쓴다니.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알았어. 당신이 편한 대로 하자. 그날부터 저는 혼자 안방을 쓰고 아내는 옆방을 썼습니다. 처음 며칠은 적응이 안 됐습니다. 혼자 누운 넓은 침대가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밤마다 옆방에서 들리는 아내의 기침 소리를 듣곤 했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삶.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함께 했습니다. 부부니까요. 완전히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아내에게는 부담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병원에 가는 아내를 보며 자책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제 욕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외로운 날들이 계속됐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회장이었습니다. 직원들 앞에서, 거래처 사람들 앞에서, 골프장에서 모두 저를 존경했고 부러워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정정하십니다. 나이가 무색하시네요. 칭찬을 들을 때마다 웃으며 받아들였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정정한 게 뭐가 좋은가. 집에 돌아오면 외로운 침실뿐인데 저녁이면 서재에 혼자 앉아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정말 서로를 이해하고 있을까? 아내는 발레리나 시절의 우아함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 이면의 여린 체력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술가로 살아온 그녀의 몸은 섬세했고 제 거친 사업가의 몸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 집에는 8년째 일하는 가정부가 있습니다. 서윤아 씨, 61세의 과부입니다. 8년 전 면접 때가 기억납니다. 당시 53세였던 윤아 씨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홀로 생계를 꾸려가야 했습니다. 아이도 없이 혼자 남겨진 여인. 그 눈빛에서 단단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단순히 일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제 첫말이었습니다. 그때 특별한 조건을 하나 제안했습니다. 평소에는 출퇴근하시면 되는데 혹시 아내가 여행을 가거나 제가 늦게 귀가할 때 또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복도 끝에 있는 방에서 머무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때는 별도 수당을 드리고요. 윤아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조건이네요. 실제로 그 방은 가끔씩만 사용됐습니다. 아내가 문화센터 워크숍으로 1박 2일을 비우거나 제가 지방 출장을 가는 날 혹은 명절 때 집안일이 많을 때 정도였죠. 하지만 그 계약 덕분에 윤아 씨는 필요할 때면 언제든 우리 집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다. 윤아 씨는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출근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제 생일을 챙겨주고 명절마다 감사하다며 인사했고 제가 수술받을 때는 아내와 함께 밤새 병원에서 기다려줬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습니다. 윤아 씨를 대할 때는 편했습니다. 아내와는 다른 종류의 편안함이었습니다. 부담 없는 대화, 자연스러운 웃음, 서로에 대한 배려. 회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세요. 윤아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짧은 대화들이었지만 그 속에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마 6개월 전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 각방을 쓰기 시작한 시점과 비슷합니다. 윤아 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요리하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소하며 구부린 자세가 신경 쓰였습니다. 빨래를 개며 보이는 손놀림이 유난히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아니야, 이러면 안 돼.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유나 씨는 8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준 소중한 사람이야. 가정부와 고용주일 뿐이야. 하지만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61세. 저보다 5살 어리지만 나이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나 씨의 차분한 성숙함이 편안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내의 예술가적 예민함과는 다른 생활인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유나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걸 거실에서 지켜봤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는 뒷모습, 국자를 들어 맛을 보는 모습, 식탁에 음식을 하나하나 차리는 손길. 왜 이렇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걸까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유나 씨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 8년 동안 매일 들었던 목소리인데 요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왠지 마음을 흔드는. 식탁에 앉아 아침을 먹으며 유나 씨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하는 그녀. 61세지만 여전히 고든 자세, 꾸준히 관리한 듯한 몸매. 아내가 발레리나 특유의 섬세한 아름다움이라면 유나 씨는 생활 속에서 다져진 실용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게다가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가정부를 어떻게 이런 눈으로 보는 거야?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런 이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각방을 쓴 지 6개월. 그 6개월 동안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밤마다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방에는 아내가 있지만 닿을 수 없는 거리.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의무처럼 하는 관계. 이게 부부일까? 사업에서는 여전히 승승장구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성공했고 회사 가치는 올랐고 주변 사람들은 저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텅 빈 느낌.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어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서로 필요한 말만 주고받을 뿐. 오늘 회사 어땠어요? 그럭저럭. 내일 문화센터 가야 해서 일찍 나갈게요. 그래.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한 집에 사는 타인 같았습니다. 그런 제게 유나 씨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아침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제 건강을 걱정해주는 그녀. 회장님,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이번 주는 골프 안 치세요? 운동하셔야 건강하신데. 작은 관심이었지만 그게 제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아내에게서 느끼지 못하는 관심과 배려를 유나 씨에게서 느꼈습니다. 이건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로운 마음은 조금씩 그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또다시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의 불빛, 손에 든 위스키 잔, 66세의 외로운 남자,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사람.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 70세, 80세까지 이런 외로움을 안고 살아야 할까? 아내와는 형식적인 부부로 밤마다 혼자 잠들고 누구에게도 제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유나 씨의 목소리.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두 사람이 자주 대화하니까요. 하지만 아내의 목소리 톤이 달랐습니다. 무겁고 진지하고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재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복도를 통해 부엌까지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러 엿드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다음 말이 제 귀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어. 제 손이 멈췄습니다. 위스키 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인가? 66세가 됐는데도 남편은 거기가 너무 크고 여전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유나 씨에게 우리 부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엿듣는 것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아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들었던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나 씨를 보는 제 시선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평생 이런 도청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내가 가정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 다른 톤이었습니다. 무겁고 진지하고 뭔가를 털어놓으려는 듯한. 네, 사모님. 유나 씨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거실 쪽으로 이동하는 발소리, 소파에 앉는 소리, 그리고 길고 긴 침묵. 저는 서재 문을 조금 더 열었습니다. 복도에서 거실이 살짝 보였습니다. 두 여인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에는 와인 잔이 들려 있었고 그 잔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이 얘기는 절대 남편한테는 하면 안 돼.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야. 아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남편한테 하면 안 되는 이야기?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모님. 걱정 마세요. 유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분하고 신뢰할 만한 목소리. 8년 동안 우리 집을 지켜온 그 목소리. 사실 내가 결혼 생활에서 너무 힘든 일이 있어. 아내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생활? 제 손에 쥐어진 위스키 잔이 땀으로 미끄러웠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시댁 문제인가? 아니면 제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가?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나쁜 건 아니야. 오히려 너무 정정해서 문제인 거지. 정정하다는 말에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건강한 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 66세가 됐는데도 남편은 그쪽이 너무 크고 여전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그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위스키 잔을 조심스럽게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소리가 날까봐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내가 지금 우리 부부의 은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유나 씨에게, 8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봐온 가정부에게.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움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감정도 일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자존심? 아니면 상처? 예전에는 일주일에 3~4번씩 요구했는데 더 이상 못 견디겠어서 최근에 방을 따로 쓰기 시작했어.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피할 수 없고 그마저도 너무 힘들어. 아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는 서재 안어둠 속에서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조차 힘들다고, 그마저도 피할 수 없는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저대로 참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3~4번에서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였는데, 그것도 아내에게는 고통이었던 겁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랬어. 회사 경영도 그런 것도 모든 면에서 남다른 사람이었지. 사업 수완이 뛰어난 것처럼 그쪽도 대단해. 아내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칭찬인지 불평인지 모를 말들. 하지만 그 톤에서 느껴지는 건 고통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저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의 방식이 아내에게는 고통이었다니. 요즘은 일주일에 3번, 4번씩 요구하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번도 버거워. 어젯밤에도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허리가 너무 아팠어. 정형외과에서 골반 통증 치료까지 받고 있어. 골반 통증 치료.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가 아내를 아프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매번 병원에 간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쟤 때문이었다는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듣게 되다니. 복도 저편에서 유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모님, 혹시 제가 뭔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대답. 유나 씨한테 얘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들한테도 말 못해. 누가 이런 고민을 이해해 주겠어.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냈잖아. 가족처럼. 그 말이 제 귀에 울렸습니다. 아내는 유나 씨를 가족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밀한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거겠죠. 잠시 후 두 사람의 대화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 유나 씨가 부엌으로 돌아가는 소리. 저는 서재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다시 위스키 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 모금 마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66세. 정정하다는 게 자랑이었습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의사들이 놀라워했고, 골프장에서는 젊은 사람들과 어깨를 겨뤘고, 회사에서는 여전히 현역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정함이 제 아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40년 전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발레리나였던 그녀. 무대 위에서 백조처럼 우아하게 춤추던 모습.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내는 계속 춤을 췄습니다. 55세에 은퇴할 때까지. 섬세하고 우아한 예술가. 그런 아내와 거친 사업가인 저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던 걸까요? 젊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아내도 저를 따라와 줬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아내의 몸은 약해졌고 저는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그 간극이 점점 벌어진 겁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6개월 전 각방을 쓰자고 했을 때 아내는 얼마나 용기를 냈을까? 4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당신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다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그리고 저는 뭐라고 했죠? 알았어. 당신이 편한 대로 하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내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각방을 쓰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조차 버거워하면서도 부부의 의무라고 생각하며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모른 척했습니다. 제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어떤 남편인가? 아내를 아프게 하면서도 제 욕구만 채우려 했던 이기적인 남자.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죄책감과 함께 또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거부당하는 느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듯한 느낌, 남자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상실감.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아내와의 관계일까요? 아니면 그냥 누군가가 저를 남자로 받아들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그때 다른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나 씨, 아내의 고백을 들은 유나 씨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8년 동안 남편 없이 혼자 살아온 여인. 설마,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유나 씨는 우리 가정부야.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사람이야. 하지만 머릿속에서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한 그 내용을 유나 씨가 들었다는 것. 제가 66세에도 여전히 왕성하다는 것을, 크다는 것을. 아내는 힘들어하지만 혹시 다른 여자에게는 아니야, 안 돼.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위스키를 단숨에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듯한 느낌. 하지만 머리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안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침대에 혼자 누웠습니다. 옆방에서는 아내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서랍을 여닫는 소리, 침대에 눕는 소리, 바로 옆방인데 닿을 수 없는 거리. 각방을 쓴 지 6개월. 그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밤 이렇게 혼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밤은 특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고백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너무 커서 못 견디겠어. 나는 정말 못 견디겠어. 한 달에 한 번도 버거워.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66세 남자가 침대에 혼자 누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건강한 몸, 정정한 체력. 하지만 아내에게는 고통의 원인, 그리고 혼자 남겨진 외로운 남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어떻게 아내를 대해야 할까? 어떻게 유나 씨를 봐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오늘 밤 들은 대화는 제 인생을 바꿔놓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으니 당연했죠. 찬물로 세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7시 정각. 유나 씨가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했습니다. 밝은 목소리,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엿들은 후 유나 씨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유나 씨가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돌아보며 인사하는 그녀. 순간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응, 유나 씨. 잘 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나 씨의 얼굴도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상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제 착각일까요? 어젯밤 대화 때문에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걸까요? 회장님, 오늘따라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으세요? 유나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그러세요? 컨디션 관리 잘 하셔야죠. 아침은 든든하게 드셔야 해요. 평범한 대화. 8년 동안 나눴던 수많은 대화 중 하나.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나 씨의 목소리가, 표정이, 움직임이 모두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식탁에 아침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나물. 유나 씨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 당신은 벌써 나왔어요? 응, 일찍 일어났어.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아침 식사.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아내와 유나 씨가 나눈 대화를, 그 비밀을. 유나 씨, 오늘 국이 특히 맛있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유나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두 여인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내, 40년을 함께 산 여인, 저를 힘들어하는 여인. 유나 씨, 8년 동안 우리 가족을 돌본 여인, 아내의 비밀을 아는 여인. 묘한 삼각관계. 그 중심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내에게는 부담이지만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는. 아니야.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유나 씨는 가정부야. 가족 같은 사람이야.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어젯밤 엿들은 대화가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심어 놓았습니다. 위험한 씨앗. 자라나면 안 되는 씨앗. 하지만 외로운 마음은 이미 그 씨앗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재킷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요, 여보. 아내가 인사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는데 유나 씨가 따라 나왔습니다. 회장님, 조심히 다녀오세요. 평소에도 하던 인사.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유나 씨의 눈빛이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동정? 호기심? 아니면 제 착각? 응, 유나 씨도 오늘 무리하지 마세요. 제 입에서 나온 말, 평소와 다른 말.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집을 봤습니다. 현관에 유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들어 답례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 30분의 거리.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 아내의 고백, 유나 씨의 존재. 신호등에 멈췄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신 차려, 박진우. 아내가 있고 40년 결혼 생활이 있어. 유나 씨는 가정부일 뿐이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로워. 아내는 당신을 거부해. 당신은 아직 남자야. 아직 살아있어.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이성과 감정, 도덕과 욕망, 책임과 외로움.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회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세상. 저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30년을 달려왔습니다. 모든 걸 걸고 사업에 매진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부도 명예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각방, 아내와는 형식적인 부부, 외로운 밤들, 그리고 어젯밤, 아내의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선에 서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위험하다는 것을, 유나 씨를 다르게 보기 시작한 제 시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외로운 남자, 아내에게 거부당한 남자, 그런 남자에게 유나 씨는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도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유나 씨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아내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저녁 6시, 퇴근 시간,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습니다. 왜 일찍 가는지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유나 씨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났어요. 아내는 방에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유나 씨, 단둘이.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젯밤 일이 있은 후 처음 느끼는 긴장감. 유나 씨도 느끼고 있을까요? 유나 씨,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네, 회장님? 8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잘 돌봐줘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가족.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정말 가족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하지만 이미 시작된 감정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들은 대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디로 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유나 씨를 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저를 어디로 이끌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의 고백을 엿들은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유나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부엌에서 요리하는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8년 동안 가족처럼 지낸 가정부를 이런 눈으로 보다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스스로를 타일렀지만 감정은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 주 수요일이었어요. 아침에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문화센터 가는 날이니까 유나 씨랑 점심 적당히 드세요. 알았어. 잘 다녀와. 아내가 나가고 나니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점심 준비됐습니다. 식탁에 앉아 유나 씨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8년 동안 지켰던 선이 오늘은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 중에 어깨가 뻐근했어요. 무의식 중에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죠. 회장님, 어깨가 불편하세요? 응, 요즘 골프를 많이 쳐서요. 좀 뻐근하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바빠서요. 파스 붙이면 괜찮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유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어깨라도 풀어드릴까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깨를? 유나 씨가? 네, 제가 남편 어깨에 많이 주물러줬거든요.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8년 전에 떠난 남편 얘기.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위험한 제안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유나 씨가 설거지를 했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 곧 유나 씨가 제 어깨를 만질 거예요. 설거지를 마친 유나 씨가 천천히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유나 씨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어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뜻한 손, 부드럽지만 힘 있는 손길이었죠. 신음이 절로 나왔어요. 유나 씨의 손이 제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굳은 근육을 풀어주는 손길, 천천히 정성스럽게 제 온몸에 전율이 일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아내에게서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운동 많이 하시나 봐요. 근육이 단단해요. 유나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들렸죠. 그래도 이렇게 탄탄하신 건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이에요. 66세 같지 않으세요? 66세 같지 않다. 아내도 같은 말을 했죠. 하지만 아내는 그게 문제였고 유나 씨는 칭찬처럼 들렸습니다. 유나 씨의 손길에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제 호흡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여보, 일찍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유나 씨가 황급히 손을 떼고 물러섰습니다. 저도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죠. 아, 여보, 벌써 왔어? 강의가 취소돼서 일찍 왔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아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유나 씨의 얼굴도 빨개져 있었습니다. 아, 유나 씨가 제 어깨 좀 주물러주고 있었어요. 요즘 어깨가 뻐근해서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유나 씨, 고마워요. 아내는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어떻게 됐을까? 이건 위험해. 정말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위험하다는 생각과 함께 아쉬움도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유나 씨와 저는 서로를 의식하며 어색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 속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죠.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유나 씨, 저번에 어깨 마사지 정말 좋았어요.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식사 중에 제가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회장님. 요즘 또 좀 뻐근한데. 다음에 시간 되면 또 부탁해도 될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스스로 놀랐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그 후로 수요일이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문화센터에 가는 수요일 오후, 유나 씨와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었죠. 다음 수요일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내가 일찍 오지 않았습니다. 20분, 30분이 지났지만 현관문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유나 씨의 손길이 더 깊어졌습니다. 저도 더 편안해졌죠. 어느 금요일 저녁 복도에서 유나 씨와 마주쳤어요. 좁은 복도였습니다. 지나가는 순간 유나 씨의 어깨가 제 팔에 스쳤어요. 1초도 안 되는 짧은 접촉. 하지만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야. 단순한 외로움도 아니야.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생기고 있어.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도 유나 씨에게 어깨 마사지를 부탁해야겠어. 잘못된 결심인 걸 알았어요. 위험한 선택인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결정되어 있었어요. 66세 회장, 성공한 사업가, 존경받는 리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냥 외로운 남자였습니다. 아내에게 거부당한 남자. 하지만 아직 살아있고 싶은 남자였죠. 그리고 유나 씨에게 끌리기 시작한 남자. 저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때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여보, 제주도 여행 2박 3일 다녀올게요. 아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동창회 여행이었어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요. 금요일 아침 아내가 떠났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돌아온다고 했어요. 집에는 저와 유나 씨 단둘만 남게 되었죠. 2박 3일, 72시간. 유나 씨와 단둘이.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유나 씨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저녁 드세요. 유나 씨도 같이 먹어요. 오늘은 우리 둘뿐이잖아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아내가 없는 식탁?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유나 씨, 오늘 원피스 입었네요? 평소에는 편한 바지 차림이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무릎 위로 올라오는 짧은 원피스였죠. 아, 네. 날씨가 더워서요. 유나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TV를 봤어요. 유나 씨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퇴근할까요? 아, 유나 씨. 아내도 없는데 오늘은 방에서 묵고 가요. 늦었잖아요. 계약대로 제안했습니다. 유나 씨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방에 유나 씨가 자고 있어요. 아내는 제주도에 있고 단둘이 이 집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유나 씨가 벌써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잠이 안 와서요.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마치 부부처럼.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위험한.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유나 씨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집에서 쉬려고요. 유나 씨는? 저도 집안일 좀 하고 쉬려고요. 낮 시간이 흘렀어요. 유나 씨가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책을 보는 척했죠.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저녁 뭐 드시고 싶으세요? 유나 씨가 만들어주는 건 다 좋아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유나 씨가 와인을 한 병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와인 한 잔 하실래요? 좋죠. 유나 씨도 같이 마셔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와인을 마셨습니다. 가까운 거리. 유나 씨의 향수 냄새가 났어요. 달콤한 향기였죠. 유나 씨, 8년 동안 외롭지 않았어요? 와인 때문인지 조금 대담해졌습니다. 외로웠죠. 하지만 이 집에 오면 가족 같아서 괜찮았어요. 가족.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회장님과 사모님은 제게 가족 같은 분들이에요. 가족. 하지만 지금 제 마음은 가족을 대하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유나 씨도 아시죠? 저랑 아내가 각방 쓰는 거. 네, 알고 있어요.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제 고백이었습니다. 유나 씨가 저를 쳐다봤어요. 회장님, 그 눈빛, 뭔가 다른 감정이 보였습니다. 동정? 이해? 아니면, 저도 외로워요. 유나 씨의 작은 목소리. 그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 와인 잔을 든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어깨 풀어드릴까요? 유나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금? 네, 오늘 피곤해 보이세요. 소파에서 일어나 제 뒤로 갔어요.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깊게. 유나 씨. 네, 회장님? 요즘 유나 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제 고백. 유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저도 회장님 때문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이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유나 씨를 봤어요.
가까운 얼굴. 61세 여인의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안 되는데. 유나 씨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진우야, 나야. 대학 동창 최민호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유나 씨가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야, 갑자기 웬일이야? 근처 지나가다가 들렀지. 재수 씨는 어디 가셨어? 제주도 동창회 갔어. 그래. 그럼 잘 됐네.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 민호가 들어와서 1시간 동안 술을 마셨습니다. 회사 얘기, 부부 생활 얘기. 하지만 제 마음은 부엌에 있는 유나 씨에게 가 있었어요. 민호가 떠났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늘 민호가 갑자기 와서 미안해요. 유나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가 거실 정리를 도와줬어요. 술병과 안주 그릇들을 치우며 가끔 눈이 마주쳤습니다. 회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유나 씨. 네. 오늘 유나 씨랑 얘기하고 싶었는데. 민호가 와서 정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까운 거리였어요. 솔직히 요즘 유나 씨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제 고백이었습니다. 저 때문에요? 어깨 마사지 받으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유나 씨가 자꾸 생각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유나 씨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나 씨도? 네, 저도 요즘 회장님이 자꾸 다르게 보였어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유나 씨,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나 씨가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 이제 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나 씨, 너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유나 씨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복도 건너 유나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조금 전에 그 순간 민호만 오지 않았어도, 아니, 어쩌면 다행인지도 모릅니다. 너무 빨리 선을 넘을 뻔했으니까.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새벽 3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복도 건너편 유나 씨도 잠들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조심스러운 발걸음, 노크 소리. 회장님, 주무세요? 유나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유나 씨? 저, 잠이 안 와서요. 어두운 복도에 선 유나 씨,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달빛에 비친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들어와요. 유나 씨가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방 안에 둘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저 생각해 봤어요. 무슨 생각을?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유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8년 만에 이런 마음을 느껴요. 남자에게 끌리는 마음을요. 제가 유나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이렇게 떨려본 적 없어요. 유나 씨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유나 씨.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습니다. 입술이 닿았어요. 부드러우면서도 간절한 키스. 유나 씨가 제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유나 씨의 허리를 감쌌어요.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따뜻한 체온.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이런 떨림. 아내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유나 씨. 네, 회장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서로의 온기만이 존재하는 세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유나 씨를 제 무릎 위에 앉혔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네, 저도 원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유나 씨가 더 아름답게 보였어요. 천천히 침대에 눕혔습니다. 유나 씨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회장님, 저 두려워요. 괜찮아요. 천천히 할게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아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이해가 됐어요. 저는 여전했으니까요. 하지만 유나 씨는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회장님. 오랜만에 느끼는 충만함. 살아있다는 느낌. 아내와는 의무였다면 유나 씨와는 열망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서로를 꽉 안고 있었습니다. 유나 씨, 후회. 안 해요? 아니요, 오히려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느끼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서로를 꼭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눈을 뜨니 유나 씨가 옆에 누워 있었어요. 자고 있는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꿈이 아니었구나. 조심스럽게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서툴지만 계란을 풀고 밥을 차렸습니다. 회장님, 벌써 일어나셨어요? 뒤돌아보니 유나 씨가 서 있었어요. 같이 준비할 걸 그랬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인데요. 아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유나 씨는 그냥 쉬어요. 어색한 침묵. 하지만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유나 씨, 어젯밤 괜찮았어요? 네, 저는 좋았어요. 회장님은요? 나도 전혀 후회 안 해요. 오히려 너무 좋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뒤에서 유나 씨가 저를 안았어요. 회장님, 유나 씨, 오늘은 청소나 빨래하지 말고 그냥 쉬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정부가 아니라 그냥 유나 씨로 있어요. 그 말에 유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아내와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어요. 10년도 넘게 마음은 따로 살았어요. 유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외로웠죠. 같은 집에 있어도 혼자인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유나 씨가 왔어요. 처음엔 그냥 가정부였는데 8년을 지내다 보니 저도요, 회장님. 최근에 자꾸 남자로 보였어요. 키스했습니다. 어젯밤보다 더 깊고 간절한 키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어요. 유나 씨를 안아들었습니다. 회장님, 무거워요. 전혀 안 무거워요. 유나 씨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내려놓고 옆에 누웠습니다. 유나 씨, 네, 회장님. 어젯밤이 꿈만 같아요. 저도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낮에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어젯밤의 달빛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서로를 더 잘 알게 됐으니까요. 어색함이 없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서로를 꽉 안고 있었어요. 회장님, 좋아요. 나도요, 유나 씨. 여유와 배려, 그리고 여전한 열정. 66세의 체력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유나 씨가 말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벌써 점심시간이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함께 라면을 끓였습니다. 유나 씨가 끓인 라면은 정말 맛있어요. 그냥 라면인데요. 유나 씨가 끓여서 맛있는 거예요. 오후도 함께 보냈어요. TV를 보고 얘기하고 때로는 그냥 안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아내가 돌아오네요. 네. 그러네요. 갑자기 현실이 느껴졌어요. 회장님, 우리 어떻게 하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유나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하지만 사모님이 일단 내일 아내가 오면 평소처럼 지내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그날 밤도 함께였습니다.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더 애틋했어요. 일요일 아침, 오늘 저녁이면 아내가 돌아옵니다. 오후부터 집안을 정리했어요. 흔적을 지우고
평소처럼 만들었습니다. 침대 시트도 갈고 방도 환기시켰어요. 저녁 7시 정각.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아내의 목소리. 잘 다녀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집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모님. 편히 다녀오셨어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유나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 모든 게 담겨 있었어요. 2박 3일.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여보, 다녀왔어요. 아내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요일 저녁 7시. 제주도에서 돌아온 아내. 잘 다녀왔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집 잘 지켜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사모님. 편히 다녀오셨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선을 넘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침실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2박 3일이 꿈만 같았습니다. 행복했지만 죄책감도 컸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대로 끝나는 걸까?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수요일 오후 아내가 문화센터에 가는 시간. 유나 씨와의 관계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더 조심스러웠고 항상 불안했어요. 아내가 눈치챌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유나 씨,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때문인가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매주 수요일이 우리만의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편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현관문 소리가 신경 쓰였죠. 회장님, 사모님이 5시쯤 오신대요.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벌써 4시 반이네요.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향수 냄새가 날까봐 창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4시 40분에 일찍 왔습니다. 다녀왔어요. 갑작스러운 아내의 목소리.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보, 벌써 왔어? 강의가 일찍 끝났어요. 창문은 왜 다 열어놨어요? 춥잖아요. 답답해서요. 아내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무슨 냄새 나는데요? 향수 냄새?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나 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제가 새로 산 향수예요. 너무 진했나요? 그래요? 좀 진한 것 같긴 하네요. 아내가 저를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의심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전에는 맨날 서재에만 있었는데 요즘은 거실에도 자주 나오고.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유나 씨도 요즘 얼굴에 윤기가 나던데. 둘이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냥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가 봐요.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더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내가 빨래를 정리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요즘 속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는 것 같은데. 운동을 많이 해요?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요? 근데 이상한 건 당신이 요즘 골프도 안 치는데 말이에요. 아내의 말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에서 유나 씨 향수 냄새가 자주 나요. 청소할 때 그런가 보죠. 이상하네요. 자주 나는데. 그날 저녁 유나 씨에게 급히 말했어요. 유나 씨, 아내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유나 씨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위험하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유나 씨가 평소와 다른 시간에 제 서재에 있는 걸 목격했어요. 유나 씨, 지금 서재에서 뭐 했어요? 청소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이미 청소했잖아요. 다시 청소해요? 아내의 의심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 씨를 심각한 표정으로 불렀어요. 유나 씨,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예상했던 말이지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내가 점점 더 의심하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들킬 것 같아요. 미안해요, 유나 씨.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네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제가 유나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유나 씨와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요, 회장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러고 싶어요. 다음 주 수요일, 아내가 외출하자마자 유나 씨와 마지막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애틋했어요.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 간절했습니다. 유나 씨, 정말 고마웠어요. 66세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요. 61세에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어요. 오래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인가요?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아내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예전처럼 지내요. 가정부와 고용주로.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예전처럼은 절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그날 이후로 유나 씨와 거리를 뒀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인사만 나눴어요. 수요일 오후에도 각자의 공간에 있었습니다. 아내도 조금씩 의심을 거두는 것 같았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나아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유나 씨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유나 씨를 봐도 예전만큼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아니, 익숙해진 척하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어느 날 저녁 유나 씨가 퇴근하는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유나 씨, 수고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회장님. 안녕히 계세요.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다가 다시 돌아왔구나.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어요. 비록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제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니까. 관계를 정리한 지 9개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매일 아침 유나 씨가 출근합니다. 7시면 어김없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응, 잘 왔어요. 짧은 인사. 8년 동안 주고받았던 평범한 인사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인사 속에 무게가 실려 있어요. 아내가 유나 씨에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덕분에 우리 집이 항상 편하네요. 정말 고마워요. 제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내는 모르고 있으니까요. 유나 씨와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제가 더 감사하죠. 8년 동안 가족처럼 대해주셔서. 유나 씨의 대답. 가족. 그 단어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유나 씨가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합니다. 더 꼼꼼하게 청소하고 식사도 더 정성껏 준비해요. 유나 씨,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 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나 씨가 왜 그러는지. 속죄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유나 씨가 퇴근 준비를 하는데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유나 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거였어요. 유나 씨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네, 회장님. 서재로 갔습니다. 그 공간에 유나 씨가 들어오는 게 3개월 만이었죠. 앉으세요. 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 유나 씨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아내도 걱정하던데. 괜찮아요, 회장님. 유나 씨, 나 때문에 그러는 거죠? 유나 씨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유나 씨한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그래도 유나 씨가 자책하는 게 보여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제 말에 유나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나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모든 게 내 책임이에요. 아니에요, 회장님. 저도 원했던 일이에요. 멈출 수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제 그 얘기는 하지 말아요. 이미 끝난 일이잖아요. 유나 씨의 말이 옳았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는 마세요. 네, 노력할게요. 유나 씨가 서재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서재에서 위스키를 마셨어요. 이 공간에서 유나 씨와 나눴던 시간들, 어깨 마사지를 받던 순간들, 모두 떠올랐습니다. 복도에서 유나 씨와 마주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칩니다. 그 짧은 순간에 많은 말들이 오가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잘 지내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각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어느 날 명절 전에 아내가 유나 씨에게 보너스 봉투를 건넸습니다. 유나 씨, 8년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우리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그 장면을 보며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 같은 사람을 배신했으니까요. 40년을 함께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부와 관계를 맺었어요. 형식적인 부부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저를 거부했다는 핑계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제 잘못입니다. 아내는 저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여전한 제 왕성함이 아내에게는 부담이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가정부에게 위로를 구할 권리가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아내와 대화하고 병원에 가고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장 쉬운 길을 택했어요. 바로 옆에 있는 유나 씨에게 의지한 거죠. 2박 3일 동안 아내 없이 단둘이 있을 때, 그때 저는 선을 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유나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을 때 돌려보냈어야 했어요. 하지만 외로움과 욕망 앞에서 저는 무너졌습니다. 66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 후 3개월간 계속된 관계. 매주 수요일 아내가 문화센터에 가는 시간이 우리만의 시간이 됐어요. 하지만 항상 불안했습니다. 아내가 눈치챌까봐. 결국 아내가 의심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9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거의 일상을 되찾았어요. 유나 씨를 봐도 평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어요. 어제도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에 유나 씨가 와준 게 정말 천운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그 천운 같은 사람과 무슨 짓을 했는지 아내는 모르니까요. 침실에서 혼자 잠들 때 각방을 쓰는 이 상황이 모든 걸 정당화해주지 않습니다. 아내와의 문제는 아내와 해결했어야 했어요. 유나 씨에게도 더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것도 비겁한 변명입니다. 더 큰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66세 회장, 고용주, 기혼 남성, 모든 면에서 제가 멈췄어야 했습니다. 9개월 동안 저는 매일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볼 때마다, 유나 씨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완전히 후회하지는 못하겠어요. 66세에 느낀 그 감정들이 거짓은 아니었으니까요. 그게 더 비겁한 걸까요? 저는 이제 70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내와 형식적인 부부로 살아갈 겁니다. 유나 씨와는 고용주와 가정부로 지낼 거예요. 그리고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66세에 저지른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정정한 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밤마다 위스키를 마시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면, 유나 씨가 제 방문을 두드렸을 때, 과연 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비참한 진실입니다. 오늘은 유나 씨 출근 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침에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오늘 유나 씨 8주년이래요. 저녁에 외식하면서 축하해 줄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8년. 그중 마지막 1년은 저와 유나 씨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녁 식사 자리. 세 사람이 레스토랑에 앉았습니다. 유나 씨, 8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요. 건배. 아내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회장님. 유나 씨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미소 뒤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8년 중 마지막 1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아내가 말했습니다. 유나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 복이에요. 그러게요.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서재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유나 씨에게 무엇이었을까? 회장, 고용주, 외로운 남자, 그리고 잠깐 동안, 아주 잠깐 동안 연인이었던 사람.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요. 변한 게 있다면 제가 조금 더 솔직해졌다는 거예요. 어제 아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 병원 한번 가볼까요? 병원? 왜? 우리 부부 문제 말이에요. 전문가 상담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요. 각방 쓴 지 1년이 넘었잖아요. 아내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불편했구나. 불편한 정도가 아니에요. 외로웠어요.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이었어요.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힘들게 했네요. 아니에요. 나도 아내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같이 해결하고 싶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번 가봐요. 우리 둘 다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아봐요. 그 대화 이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유나 씨에게 의지하기 전에, 선을 넘기 전에. 하지만 후회해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아침 유나 씨와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회장님, 어제 저녁 정말 감사했어요. 유나 씨가 8년 동안 수고해 주셨으니까요. 그 순간 잠시 눈이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잘 지내요. 고개를 끄덕이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도피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내와의 문제를 유나 씨에게 도피했던 저. 결국 더 큰 문제만 만들었어요. 둘째, 솔직한 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정작 중요한 대화는 하지 않았어요. 서로 참기만 했죠. 셋째, 나이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66세라고 해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넷째, 외로움을 인정해야 합니다. 외로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인정하고 해결해야 해요. 잘못된 방법이 아니라 올바른 방법으로요. 다섯째, 실수 후에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지만 관계를 정리했고 아내와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어제 손자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표정이 밝아지신 것 같아요. 제가 놀라서 물었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뭔가 무거워 보이셨는데. 손자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변하고 있구나. 저는 이제 67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하지만 남은 시간만큼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내와 진심으로 대화하고, 유나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저 자신을 용서하려 노력하면서요. 용서,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내를 용서하는 것도, 유나 씨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 자신을 용서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66세에 저지른 실수, 평생 안고 가야 할 죄책감. 하지만 그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는 않으려고요. 매일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배우자와 대화가 단절되어 있나요?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처럼 잘못된 방법으로 도피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라면 이해해 줄 겁니다. 둘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셋째,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채우세요. 넷째,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실수했다면 바로잡으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도 저는 우진건설 회장으로 살아갑니다. 아내와 병원 예약을 했고요. 유나 씨에게는 감사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용서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66세에 경험한 마지막 감정.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감정은 살아있다는 것. 하지만 그 감정을 올바르게 표현해야 한다는 것. 문제는 도피가 아니라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 정정한 것이 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정정함을 아내와 함께 해결하려 합니다. 늦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외로움을 인정하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사랑하세요. 진심으로요.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